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부터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파이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업무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파이어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한 거에 대해서 포모,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사촌이 땅을 산 거에 대해서 배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러한 포모를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TQQQ랑 QLD 매매 현황 보고 가셔야 되겠죠. 일단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반등 하나 싶더니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2%, S&P 500 같은 경우에는 0.2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던 거에 비교하면은 사실 덜 떨어진 거죠. 원래는 나스닥 100이 1 정도 떨어지면은 반도체 지수는 한 3에서 4 정도 떨어져야지 상승분이 맞는데, 그러니까 상승한 거에 반대로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것만큼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에서 보면은 이게 장중에는 더 크게 하락을 했다가 이게 말아 올려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틀,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한 종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의 종가가 형성돼 있기도 하고 밑꼬리가 달려 가지고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반등의 신호가 맞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저는 65.45달러에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66.2달러까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해버려가지고 매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65.45달러에 매수를 걸어 넣을 건데 그냥 지정가가 아니고 LOC 매수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지정한 가격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 매도가 되는 그런 거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5.45달러에 제가 걸어놨는데 60달러로 종가가 됐다. 그러면은 제가 한 것보다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체결이 되는 거고 만약에 66달러까지 떨어지고 반등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제 가격보다는 불리하니까 체결이 안 되는 식의 거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 방식으로 매수를 걸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50만 원까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상승하지 않았으니까 6월 현황 업데이트 된 거 없고요. 누적 손익도 업데이트 된 거 없습니다. QLD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 연속으로 두 개 조건이 만족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기본 한 주 매수하는 거 충족됐고요. 21선 아래에 있으면 한 주 추가되는 거, 21선 아래에 있죠. 충족이 돼서 총 2주 매수가 되었고 현재는 31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33으로 꽤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점점 더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동안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상승하건 하락하건 간에 이 공포 탐욕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내릴 명분을 찾아가지고 내려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공포 탐욕 지수가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틀 전에 더 정확하게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높은 종가가 형성이 됐기도 하고 아랫꼬리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뉴스가 나오든 간에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장 반응을 봐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S&P 500 PE 지수인데요. 어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그저께 기준으로는 25.31이었던 게 어제 기준으로는 25.43으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PE 지수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주가를 수익으로 나눈 지표잖아요. 근데 지수가 내렸다는 말은 주가가 내렸다는 말이니까 수익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S&P 500 기업의 수익이 감소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PE 지수만 가지고 봤을 때는 5년 평균으로 했을 때
거의 중립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위치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35.69던 게 35.29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계산이 된 거죠.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역사적인 고점이랑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주제죠. 왜 삼전 하이닉스의 포모를 느낄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한국 시장은 내려갔죠. 그러니까 포모 치료가 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다시 반등할 수도 있기도 하고, 아직도 포모를 느끼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말씀해 볼 건데, 최근에 아내가 막창을 먹고 싶다고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내에 있는 새로운 막창집에 가가지고 막창 세트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앉은 곳 바로 옆에 아무리 좋게 봐도 40대 초반, 뭐 솔직한 심정으로는 4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이는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지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막창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엄청 소리가 큰 곳이잖아요. 왜냐면은 막 술 마시고 막창이라는 게 좀 냄새 나는 이런 음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냄새라는 게 연기 올라오는 음식이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소리 크게 하면서 막 먹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 쪽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목소리가 크기도 하고 뭐 잠깐 듣는데도 굉장히 막 흥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게, 뭐 솔직히 듣는 입장에서는 재밌을 것 같았어요. 재밌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와, 이거 이런 40대 중후반 아줌마도 하이닉스로 수익을 버는구나. 그리고 워낙 목소리가 크니까, 아, 이거 꽤나 큰 돈을 굴려가지고 하시나 보다. 왜냐면은 그 목소리 톤뿐만 아니라 나이가 40대 중후반이니까 어느 정도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 사람 그저께, 그러니까 금요일에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에 팔았나 보다. 그러면, 아, 이거 수익이 꽤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자기가 얼마를 벌었는지 말을 하는데,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사실 이게 얼마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가진 자산 규모 대비해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를 계산했기 때문에 꽤나 많은 돈을 벌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번 돈이 얼마냐? 40만 원에 4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엄청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까고 보니까 수익이 40만 원에 40만 원.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면은 사실 제 단타 수익 한 이틀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사실 뭐 인터넷 혹은 주변에 삼전 하이닉스로 돈을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게 얼마 되지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제가 말로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설득이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은 이러한 말은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더 정확하게는 중위값이 어느 정도일까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순수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비율을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게 외국인 투자자겠죠. 이게 45에서 50% 정도 됩니다. 네이버를 봤을 때는 이게 현재 기준으로 47% 정도 찍히는데 어쨌든 비슷하죠. 그리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쉽게 말해서 그냥 이건희 상속자들이 20.8%,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이 들고 있는 게 약 10에서 13%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싹 다 제외하면은 순수 우리가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비율은 17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평균으로 해가지고 20%로 잡고, 사업 보고서 상에 주주수가
19만 5,92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절대 다수가 개인 투자자일 거니까 이 숫자를 그대로 나누면은 개미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삼성전자 보유 주식 수는 321주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종가가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해봤자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그러면은 1차적으로 아무리 진짜 운이 아주 좋은, 이것도 사실 비율로 따지면 1% 미만이긴 할 건데 5만 원에 이걸 잡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얼마입니까? 25만 원이니까 한 7천만 원 됩니까? 물론 7천만 원 수익 많죠. 그런데 이게 배가 아플 정도냐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게 이게 평균적인 보유량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 구조도 그렇지만은 소득 구조 그래프가 어떠냐면은 이 하위 계층에는 요렇다가 상위 계층에는 떡상을 합니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에 두 명만 있다고 했을 때 한 명은 10만 원을 벌고 한 명은 1,090만 원을 번다고 하면은 이 둘의 평균은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평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보려면 중위값을 봐야 됩니다. 중위값은 뭐냐? 1등부터 100등까지 있을 때 50에서 51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민아이한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위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몇 주가 나오냐? 40주가 나옵니다. 40주. 그러면 이거 얼마죠? 12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것도 5만 원에 잡아서 1200만 원이 됐다고 해도 수익이 뭐 1000만 원 됩니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로 돈 벌었다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저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평범한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을 얻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포모 느낄 필요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포모 치료가 좀 되셨을까요? 뭐 더 좋은 치료는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